배 대표님, 예.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충청권의 민심이 변하고 있다. 예. 이런 또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갤럽 조사인데요. 1월 4째 주까지 이 조사를 보면 그 이전에 국민의힘의 경우 지지율이 38에서 이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갖고 20까지 떨어졌다가 30일 그리고 1월 넷째 주는 37까지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29, 그 다음에 이 비상계엄 이후 47로 올랐다가 33, 35로 이렇게 떨어져서 충청권의 정당의 여론 지지율은 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어요. 충청권의 그렇습니다. 정당 예, 지지도가 왜 이렇게 충청권의 민심이 좀 변할까? 늘 충청권은 대선에서도 캐스팅 보드를 지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도 상당히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인 그럼요. 것 같더라고요. 충청권이 뿔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왜 그렇군요. 뿔났느냐 하면은 충청권은 이념적인 편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예. 왜냐하면 항상 보면은 영호남으로 좀 나눠지잖아요. 뭐 텃밭 운운하면서 예. 뭐 호남은 민주당의 아성입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은 영남은 우리 차지야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비하면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은 이 충청권은 이념 편향이 낮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도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왜 그러면 민주당 쪽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냐면 이 정치적인 속도 압박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도를 항상 가보면 여러분들에게 물론 단정적으로 우리가 뭐 너무 충청권은 이래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은배 뭐가 그렇게 바빠요 이러지 않습니까? 인성도 성품도 여유가 좀 있지만 이 공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 뭐 땅값도 비싸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다 아산이라든가 탕정 그 방면 충청권으로 반도체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는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도 호남보다 훨씬 충청이 지금 그렇습니다. 앞서버렸어요. 예. 그렇다니까요. 먹고 살만 하니까 앞서는 거예요. 아니 천안의 지역구가 몇 개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충청권에서는 좀 더 경제적 사고, 좀 더 중도적 사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런 탄핵 정국이 압박되고 속도몰이를 해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예. 그게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충청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말할 것도 그렇죠. 없고 다 충청권에서 이겨갖고 대통령이 된 건데 그럼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은 세종을 빼고 충청권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재명 후보는 왜 충청에서 졌을까?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충청권의 민심이 심상치 않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계속 찍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은 다른 곳보다도 선택지가 넓은 걸 좋아해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JP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민주당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속도 압박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표 이 독주 유일 체제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충청권의 이해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선택지가 넓은 걸 필요로 하거든요. 또 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당 지지율도 그렇죠. 양자 대결도 심상치가 않아요. 양자 대결도 모든 조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를 못 이기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예. 모든 조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탄핵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충청이 과학기술이나 반도체법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반도체법 통과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반도체법의 가장 핵심인 주 52시간 이 문제 이재명이가 아니 그 반도체
업계하고 대화할 때는 그쪽에서 아니 왜 몰아서 일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외 규정을 두는 것처럼 하더니 당내 반발, 특히 민노총 같아서 반발하니까 지금 싹 또 꼬리를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고 박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죠. 아니 52시간은 근로기준법이잖아요. 그 따로 떼면 안 됩니까? 저는 이게 정말 우리 국회가 어리석다는 게 반도체 보면 여러분들 반도체 산업입니다. 지금 육성 안 할 겁니까? 인재 발탁 안 할 겁니까? 그러면 52시간은 노동 근로기준법으로 따로 별도로 떼내면 되잖아요. 예. 저는 정말 국회가 일을 하고 싶은지 민주당이 이런 걸 이해는 하는지 법의 내용을 정말 이해는 하고 있는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52시간이 중요합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합니까? 그런 점에서 충청권의 민심이 뿌리 좀 난 것 같고 몰랐다니까요. 특히 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충청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을 이기는 앞서는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1월 22, 23일 그 엠브레인 퍼블릭 YTN에서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33대 오세훈 47이에요. 충청권에서. 그리고 세계일보 의뢰로 갤럽이 조사한 거 1월 31일에서 2월 1일까지 이재명 41, 오세훈 44입니다. 고 박사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제가 충청권이 중도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오세훈 누가 더 중도에 가깝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이죠. 그러니까요.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 안정이랄까 이런 걸 바라는 그런 민심이 훨씬 강하잖아요. 강해요. 다른 쪽에서는 좀 뭔가 변화, 강해요. 강하게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쪽이 있지만 호남 같은 경우 그럼요. 충청권에서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본래적으로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아니 고 박사님도 우리 사회에 많은 경험을 해보셨지만 저도 그래요. 막 우리가 사람들 나눠져서 이렇게 막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충청 출신의 사람들이 대전 출신 사람이 그럽니다. 뭐하러 그렇게 싸워요? 서로 잘 될 걸 찾으면 되지요. 그냥 이런 중도적 성격이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여론이 양자 대결이든 조금 더 중도적 성격, 이념적 편향은 낮고 특히 이런 지역 산업에서 충청권에 고맙습니다. 하셨지만 이 반도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반도체 사활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반도체하고 AI가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북에도 공장 SK 하이닉스 공장 어디 있습니까? 청주 아닙니까? 예.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반도체법 왜 빨리 통과 안 시켜주냐. 저는 그것도 반영됐다고 봐요. 더군다나 AI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 같은 데는 딥시크가 이게 나오면서 세계가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안정을 바라는 특히 충청권 같은 데는 그런 첨단 산업들이 지금 거의 밀집되어 있는 그럼요. 상황 아닙니까? 서울에는 포화 상태니까 수도권에는 다 고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청 민심은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것을 좀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 자기 대권 주자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네 번째인가 하고 그렇죠. 정치도 했고 경험도 큰 무리 없이 해왔기 때문에 높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3일에서 5일까지 한 거 보더라도 호감도 면에서 이재명 37인데 오세훈도 27이에요. 이렇게 상당히 높고 갤럽 조사에서도 서울에서도 이재명 48, 오세훈 46. 그래서 거의 붙어 있어요. 서울시장이니까요. 네. 예. 그런 점으로 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 상에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2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에 이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오세훈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조사를 하든. 그럼요. 이제 뒤집혀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경우 과연 보수층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확장성이 어디가 있을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충청권에서까지 오세훈이 이재명을 누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사점이 많이 있는 것 그렇죠. 아니냐. 확장성은 오세훈 시장이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도.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정작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중도층들이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겠느냐. 예. 그랬을 때는 중도적 입지가 더 넓은 사람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김문수 장관은 확장성에서는 한계가 있다. 지금 지지율이라는 것은 여권, 특히 보수층이 똘똘똘 뭉쳐서 아무래도 그동안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게 몰려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당선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권으로서는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인물 분석을 할 때 이념적으로 가장 잘 결집을 하고 있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 진영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념만 생각하면은 김문수죠. 그런데 양자 대결했을 때는 중도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 중도가 선택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확장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안정적인, 안정희구적인 이 중도층의 성향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오세훈 정도면 무난하지 않겠냐. 사실 우리가 무난하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사람들은 좀 애매모호하다 생각하시면서도 코 박사님 말씀 우리가 막 복잡하고 이럴 때는요 무난한 사람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서적 심리적인 유권자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국민의힘 경선이 치러질 경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정치 쪽에서 조금 멀어져서 뒤에 있습니다만은 전면에 이제 부각될 경우 그러니까 정치 재개가 이루어질 경우 예. 상황은 또 좀 많이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바로 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의 운명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한 전 대표가 지난번 전대에서 얻었던 63% 지지율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별의 순간은 오지는 않았지만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재명보다 먼저 반대를 선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 한 그 용기 그러한 지금까지 보여준 신사람 이런 것은 높이 사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민의힘 경선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참여를 하게 될 경우 결과는 예측하기가 지금 그렇죠. 쉽지 않다. 그렇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별이 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자꾸 스타벅스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타벅스. 그러니까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 참 중요하게 생각해. 별의 순간. 독일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슈텔은 슈튼데.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별의 순간. 슈텔은 슈튼데. 예. 어쨌든 충청 민심의 변화 만약 조기 대선이 5, 6월에 치러지던 그 언간에 치러질 경우 충청권이 결국 캐스팅 버튼을 쥐고 있는데 이 민심의 변화에 둔감해가지고는 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럼요. 그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국민의힘에서도 충청권의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대선 후보로 나와야 한다. 그럼요. 그런 거 아닙니까? 고 박사님 윤석열 대통령도 충청권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거기 아버지 연구가 예, 있기 때문에 공주. 충청에서 이긴 거예요. 그럼요. 고 윤기준 교수의 집안이 그 윤씨 집안이 공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고 박사님 기억나실 건데 지난 총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 충청권에 10조 정도의 사이언스 메가시티를 누가 공약을 내걸어라. 예.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 배 대표님이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해서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또 당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청권에서 충청- 완전히 중요하다니까요. 거의 싹쓸이 당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